인성이 인성다워지려면 지식의 작다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하라. 아인슈타인처럼 늘 생각하면 존경받는다.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걸 내가 먼저 생각하면 재밌는 인성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있네 하면서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인성은 놀이체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성이 게으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하는 부모들. 그러면 나는 인성이 이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여기 나왔다. 인성의 가족은 다 나쁘다. 다 나빠. 왜냐하면 가족보다는 공동체의 마인드로 함께 해야 되는데 공동체의 마인드하고 가족은 달라요. 가족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실. 가족은 식구예요. 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는 사람들은 생각을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성이 있으면 어때요? 생각을 똑같이 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게 문제라고. 언어와 생각이 같지 않은 가족은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게 된다.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성으로 정신적 결합이지 육체적 결합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결혼하거나 가족을 가지려면요. 제발 가족은 식구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식구라는 것은 밥만 먹으면 돼요.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 너가 옆에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는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지. 너는 무슨 생각하니? 넌 뭐 하고 있었니? 이렇게 점검하지 말라고.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만일 공동체적 가족도 있겠지. 생각이 맞아가지고 뭔가 같이 사업을 좋아하고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면 되겠지만 가족 자체는 그냥 식구예요. 밥 먹는 식구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또 달라. 그러니까 내가 삼합들은 항상 공동체적 가족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가족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무조건 태어난 가족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공동체를 할 수가 없어. 엄마는 엄마의 생각이 따로 있고 아버지 생각이 있고 형제들은 다 다른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해. 같은 생각 못 가져요. 그럴 적에는 같이 밥 먹는 걸 만족하시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구하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하고는 떨어뜨려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되니까 채와 용이 있다고. 채는 그냥 존재하는 거고 용은 사용하는 건데 용은 삼합이고 채는 방합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방합이에요. 그냥 다 그럴 수도 있구나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하면 안 돼. 그래서 근데 인성은 항상 그러면 안 되지를 써.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눈에 걸려 그게. 내가 어떤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면 눈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인성은. 근데 그래서 인성이 이제 가족과 함께 할 때는 내 인성을 지워야지. 난 놀이 안 한다. 지금부터 이제 그냥 식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있는 걸로. 그때 내가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인성은 말을 안 할수록 좋은 가족이 되겠죠. 인성이 말이 많아지면 좋은 가족이 아니겠죠. 너 어떻게 살았니 다 물어보고 또 반칙해서 1등이니 뭐했니 하면서 계속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인성 가족은 다 불행해요. 그러니까 인성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성끼리 산다면 서로 대화 안 하고 지내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밥만 먹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하라고. 다른 데 가서 축구하고 야구하라고요. 내 마누라는 야구 안 좋아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마누라잖아. 그럼 같이 있어주면서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워. 그 육체적인 그 쾌락을 느끼라고. 정신적인 건 가족에 쓰지 말라고 제발. 가족하고는 절대 정신적으로 연결되지 말라고요. 엄마가 뭘 하든 내가 뭘 하든 그래 우리 같이 밥 먹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가족인 것 같아. 내가 볼 땐 식구. 그러니까 식구가 진정한 가족이고 정신적 가족은 팀이든지 아니면 파트너라든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정신적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인성이 가족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부디 자기 생각하지 말라. 그치? 다 얘기했지. 인성은 실패를 싫어한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늘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 하지만 인성은 실수하거나 실패의 삶을 사는 가족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인성은 자기만의 고독한 세계에 사는 것이 편하지만 그 속에 반드시 멋진 꿈과 기획 그리고 글과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족이든 타인이든 자발적으로 인성의 글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야지 정신적인 가족이 돼요. 그 다음에 인성이 억지로 자신의 글과 이야기를 들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된다. 정말 무서운 사관 선생님 같은 인성도 많다. 완벽주의자 엄마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내 자식은 안 그래.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야. 내 자식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자기 생각에서 진짜 엄마가 되려면
좀 바보가 되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엄마가 돼. 그러니까 나 모르거든. 그냥 모르는 게, 근데 인성은 다 알거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의 차이가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실수가 벌어진 거야. 사실 알아야지. 그런데 다 알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다 아는 엄마 아니고, 너가 더 똑똑하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해줘야 돼.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알거든 하는 스승은 없어. 근데, 이거 너가 알고 있네.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예. 많이 썼어. 어쨌거나, 정의는 타인을 인정해주는 지식과, 이거 정의인가 편인에 얘기했구나. 정의는 타인이 인정해주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약속이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언어, 정의의 엄마는 자식을 보여주기 위한 액수처럼 수요한다. 이게 편인인데, 편인은 본인이 생각하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약속이다.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상주의적 언어, 나만 알면 됨. 그래서 감정적이고 진심이 있다. 편인 엄마는 자식을 자기 손발로 사용한다. 내 것이다. 야, 이거 되게, 편인 정의 이제, 어차피 인성을 갖다가 이제 편인 따로, 정인 따로 하기가 좀 그래. 어차피 정편은 간단해요. 그냥 지 생각인데, 편인은 내 생각이고, 정의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교집합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인들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편인은 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편이에요. 그러니까 편인은 자기만의 생각이니까 편인은 소설 같은 걸 쓰고요. 정의는 시 같은 걸 써요. 시는 누구든지 공감하니까 하늘이 맑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청명해진다. 이렇게 말하면 시 같은 건데 편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이 맑다. 저거 다 부셔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편인이야. 그러니까 편인은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다시 얘기하는 거니까 편적인 생각이라는 건 내 생각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럼 편인이 착할까요? 정인이 착할까요? 이게 중요한 말이야. 편인이 더 착해. 왜냐하면 편인은 자기 안에서 아까 인성 뭐한데 실패 싫어한다고 했죠. 실패 안 할 수 있는 온갖 꿈을 다 꿔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현모양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나 현실에서 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정의는 유행을 따라가. 지금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편의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게 편인이에요. 그러니까 편의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이고 만약에 사주에 편인 엄마가 있다면 불가능한 걸 시켜요. 그 감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상적이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그러니까 근데 정인 엄마는 남들의 엄마는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남들처럼이 이제 정이고요. 편은 내 생각이니까 내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인간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 그런 논리적이지 않은데 편인이 그걸 다 인성이라는 어떤 논리성, 언어 체계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감정이 들어가. 그러니까 편인 엄마들은 그래서 계모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 계모라는 것은 다 다르잖아. 입장이 다르잖아. 엄마라는 것은 정인이라고 하는데 정인은 엄마라고 하고 편인은 계모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계모가 더 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계모 스타일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좀 더 있잖아요. 이게 스펙타클이 넓어. 정인은 스펙타클이 작어. 조그매. 그러니까 정은 항상 타인에게 보여줄 만큼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인 엄마가 진짜 더 사악한 게 아니야. 편인 엄마도 사악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편인 엄마는 좋은 엄마부터 나쁜 엄마까지 다 풍포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정인 엄마는 모든 사람이 그 정상범위라고 하는 안에 들어가서 엄마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꾸며요. 그러니까 막 저 앞에다가 전화 오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저기 애들하고 지금 상담하고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막 나 뚝 패고 있으면서 어쨌든 그게 정인 엄마야. 그러니까 편인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 애 때리고 있거든. 전화하지 마 이렇게 하겠지.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편인 엄마는 솔직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솔직한 엄마가 더 낫지 않을까? 차라리 팽을 팬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정인 엄마는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정인 엄마는 내 자식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하면서 밖에 나가서 되게 자랑해. 그러니까 액세서리처럼 자기 자식을 취급해요. 편인 엄마는 내 자식이거든요. 내 맘대로 키울 거거든요. 내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좀 달라. 그래서 하나의 가식적인 건 정인 엄마고 편인 엄마는 너무 무식한 게 편인 엄마야. 그래서 계모하고 이제 그냥 친모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제 나타나는 게 정인과 편인 사이인데 생각도 그래요. 정인과 편인 생각. 근데 제일 이상한 게요. 아까 말했죠. 채용이 바뀌었던 그러니까 갑자, 을해, 그다음에 무오, 기사. 요게 이제 정편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밖으로 볼 적에는 얘는 편 같은데 정처럼 쓰고 정 같은데 평처럼 쓰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웃겨. 그거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은 지가 마음대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의뢰 같은 경우는 이게 체는 뭐예요? 해가 양이 그러니까 음양이 바뀌었으니까 정인이란 말이에요. 의뢰는 체는 음음이지. 그치? 음음이니까. 체는 음이니까 음처럼 하니까 의뢰 같은 경우는 내가 바깥으로 볼 적에는 이게 편인처럼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해 보여. 근데 이상해 보니까 너 이상한데 그런데 갑자기 말을 할 적에는 정인처럼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정인처럼 얘기해버린다는 건 뭐냐면 난 상식적으로 움직였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안 움직였는데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건 체로 본단 말이야. 항상. 그런데 드러나는 거는 정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의뢰나 갑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의뢰나 갑자가 아니면 기사나 병호가 그러니까 기사나 무호가 이런 정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겁제 코드도 그래요. 임자하고 병호하고도 그래. 이게 음양이 바뀌어진 사람은 보여지는 게 처음에는 얘 편 같은데? 근데 정으로 보여. 정으로 얘기해. 말을 정으로 얘기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편짓은 다 했어. 근데 말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편 같은데 정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갑자 의뢰 무호 기사 얘네 네 명이 그래요. 네 명이 처음엔 편자로 보여가지고 지 멋대로 했는데 다 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걔는 정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알겠죠? 편인과 정인 차이. 편인은 내 생각. 그래서 편인이 하는 거는 작가 그러니까 소설가. 정은 있잖아요. 그 정편의 이야기가 좀 다른 게 편은 내 말대로 하니까 내 말 이해 못하면 말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자성을 가져요. 그래서 말이 타인한테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아. 편들은 못 알아듣는 대로 말아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해 편들이 코드가. 그리고 자기 혼자의 환상과 그 세계에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들이 기발하지. 그래서 기발한 생각과 작가적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많은 작품들이 다 편인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실은 이 학문이 뭐예요? 편인의 학문이에요. 다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누구도 똑같이 얘기하죠. 신강신약 말할 때 다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편인의 학문이기 때문에 편들은 자기 생각에는 물어봐야 돼. 너는 왜 이 생각에서 그걸 신약으로 말했고 신강으로 말했어요? 하든지 이걸 갖다가 인성을 왜 그딴 식으로 해석했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걔네들이 이론이 있다고. 그러니까 편적인 이론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 이론이 달라요. 적전수든 뭐든 이런 식으로 통합되지 않아. 절대로. 근데 정의 이론들은 다 통합돼요. 그러니까 정은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다 공통분모만 얘기하기 때문에 정들은 언어가 쉬워. 그래서 일반인에게도 말하는 물리학, 일반인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양자역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쓰는 철학 이런 거 전부 다 정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들은 말을 갖다 쉽게 하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모든이라는 게 들어가면 다 정이에요. 근데 편들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면 돼. 그러니까 철학도 되게 어렵게 쓴 철학도 있잖아요. 모르면 가시고요. 그냥 우리끼리 놀 거예요. 이렇게 한 게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철학들, 어려운 책들 전부 다 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같이 공감하려고 하는 건 정적인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연간을 갖다가 정으로 쓰고 있거든요. 개수로. 그러니까 정인으로 쓰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강의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쉽게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막 적전수에서 이렇게 이상한 말이 있어가지고 상관 페인이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만 한 사람만 알아듣게 하는 거.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 5시잖아요. 12시잖아요. 자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느껴진 게 내 언어 스타일이 그거예요. 정이야, 정. 저는 쉽게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게 정편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정편의 논리가 다르다. 그러니까 매니아층은 누가 더 나타나겠어요? 편들이 더 많이 나타나겠죠. 정들은 일반층이고. 그러니까 정들이 유행 따라갈까요? 편들이 유행 따라갈까요?
무조건 정이 유행 따라가요. 왜냐 정들은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이라는 것들은 그 유행도 모든이에요. 근데 편들은 유행을 안 따라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편들은 지 고집대로 움직여. 그러니까 편인 엄마, 정인 엄마. 내 사진에 써 있어요. 신기한 게요. 저기 정인 엄마라고 할 적에 내 형제 중에 얘는 정인 엄마야. 얘는 편인 엄마야. 그러면 편인 엄마를 가진 애가 엄마한테 시달리면 더 많이 당해. 엄마가 뭐 더 자유롭게 얘기해. 정인 엄마는 얘를 갖춰서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 아들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편인 엄마는 그냥 야 일로 와봐. 그거 편인 엄마 진짜 편인들 그 사실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딸은요 여자가 낳죠. 여자가 여자를 낳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고 여자가 여자를 낳는 거고 차이가 정편의 차이거든요. 사실은 여자가 여자를 낳기 때문에 여자들은 딸에 대해서 무조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은 거 너도 고통받아. 이게 이제 같은 편편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동료애를 느껴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동료애를 느끼고 근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얘는 다른 세상에 있으니까 얘한테는 굉장히 배려적이에요. 왜냐 모르니까. 이게 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만 아들한테 주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한테만 좋은 거 주고 딸한테는 나쁜 거 주는 게 세상은 엄마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만약 남자가 자식을 낳았다면 분명히 아들한테 더 나쁘게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엄마라는 자체가 이제 자식을 낳는데 딸한테는 계속 무조건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감정은 써. 딸한테는. 근데 아들한테는 감정을 안 써.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정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